이전에 이 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부작용과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질문들의 답변들이 된다, 괜찮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만큼 피임약 이거 생각보다 안전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약이 그렇듯 피임약에도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작용을 넘어서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 첫 번째, 35세 이상 흡연자입니다. 자, 피임약 사실 때 약국에서 혹시 흡연하시나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꼭 여쭤보는 편인데요. 바로 이 혈전 관련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구 피임약의 크리티컬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혈전 생성인데요.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복통이나 숨이 차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각한 두통,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빛이 번쩍번쩍해 보이는 이런 시각과 관련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막 저리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혈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4세대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 야즈, 야스민과 같은 전문의약품 경구 피임약은요, 실제 국내에서 사망 사례가 있기도 했을 만큼 이 혈전 생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흡연을 하는 경우 이 혈전 생성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령이 증가하면 이 혈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35세 이상 흡연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하루 흡연량에 따라서 주의할 사람과 금기인 사람 이렇게 나뉘기도 했는데, 지금은 흡연량과 상관없이 일단 35세 이상이고 흡연을 하신다면 모두 금기니까요. 혹시나 이 약사님이 피임약 구매하는데 생뚱맞게 흡연 여부로 확인해, 이 약사 꼰대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금연 혹은 다른 피임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피임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역시 혈전과 관련해서 과거 정맥혈전증, 심근경색, 혈전성 판막질환 환자, 뇌졸중, 협심증 환자나 과거 병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혈전 생성 위험이 높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유는 역시 혈전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겠죠. 이 같은 이유로 큰 수술 이후에 장기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 역시도 우리가 좀 장시간 동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전 생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3주 미만의 여성, 또 분만 후 6주 미만의 수유부 역시도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전이 생성되기 쉬운 컨디션이기 때문에요. 경구 피임약 복용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는 자연 피임이 되는 시기라 피임약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자,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 세 번째는 우리 Q&A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현재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유방암 과거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여성 호르몬제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질출혈,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게 자주 나온다거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이 정상적인 생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과적 질환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 여성 호르몬의 복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지 상담하신 후에 이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다섯 번째, 이 편두통이 있는 경우. 단순히 편두통을 진단받았다면 절대적 금기, 그러니까 무조건 복용을 하면 안 되는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금기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국소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편두통의 병력이 있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어지러움증, 저림 증상, 의식의 변화나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 편두통의 대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 머리가 아픈 두통일 때 저 편두통이에요 이렇게 자가 진단하시고 편두통약 주세요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주 발작적인 두통과 함께 전조 증상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신경학적 증상이나 아니면 구역 구토감, 눈부시, 그다음에 식욕부진 이런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일 때는 그때는 정말 진짜 편두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구 피임약의 복용으로 이런 편두통의 발생 빈도나 증상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뇌혈관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두통을 진단받으신 분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편두통이 좀 더 자주 혹은 심하게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즉각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편두통을 내가 앓고 있는 분이라면 아예 경구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외에도 이 경구 피임약은 사실 약의 설명서에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약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신 후에 이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우리 놀러와 약국에 댓글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